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. 예, 이게 누구의 말인고 하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, 책임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말입니다. 최근에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.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펼쳤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고, 성찰, 항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. 김 전 실장은요, 최근 감사원이 지목한 통계 조작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.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22명 가운데 한 명이죠. 94차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발표 후에 당사자가 이렇게 인터뷰에 나선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. 자,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책 제목이 부동산과 정치? 예. 여기 보니까요, 국회의사당을 아파트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. 예. 이게 무슨 그림인가 했더니 맞습니다. 무슨 의미입니까? 책의 뭐 제목은? 일종의 국회의사당이 정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이고 또 가장 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. 현실에서는 어쨌든 정치의 영향 또 일종의 정치 프레임의 공방전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어쨌든 정책이 좀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다. 그런 문제를 제 책 제목에 담았습니다. 아, 부동산 정책이 정치에 둘러싸여 있다. 예, 뭐 안타깝게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그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정책의 상황이었습니다.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첫 문장이요.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. 이건 아프지만 실패를 인정하시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예.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크게 실망, 분노, 좌절하기도 했고요. 예. 그래서 뭐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, 공급 때문이다, 아니다, 뭐 세금 때문이다, 뭐 논란을 벌였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작년 초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예.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또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전까지 도대체 집값이 왜 오르고 또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까 하는 한국 사회의 그런 논쟁 논란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. 예, 예. 그냥 금리 때문이다. 이렇게 문제가 덮여버렸는데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집값을 못 잡은 주제에 이렇게 책을 내고 또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네. 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겠다. 그래서 이게 그냥 금리 때문이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덮어버릴 사안이 아니다. 아하. 그동안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정치권에서 뭐 말하자면 서로 공격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. 예. 그런 뜻에서 뭐 일종의 면목이 없는 일이죠. 제 입장에서는. 그러나 저부터 우선 얘기를 시작해서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성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책을 냈습니다. 화두를 던지신 거네요. 뭐 화두라기보다 일단 제 반성문을 내고요. 반성문. 예, 그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하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봅시다. 맞습니다. 따져보죠, 그러면. 예. 따져보죠. 지난 5년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집값을, 부동산을 못 잡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? 예, 뭐 우리나라만 못 잡았던 게 아니고요. 전 세계가 못 잡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나라 핑계 대는구나 하시겠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예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원인과 구조를 봐야지 짚을 수 있는데
결국 뭘 길게 가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에 말하자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었던 것 네. 플러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가 돈을 뭐 상상할 수 없을 규모로 풀어버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돈이 생산적인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으로 몰려갔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뭐 이해해야 된다. 저는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왜냐?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나쁜 조건이 붙는데 전세 제도입니다. 전세. 갭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웬만큼 금융을 옥죄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집값의 20-30%만 빌리면 네. 집을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단한 핵심은 결국 과잉 유동성 문제를 특히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순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관리 못했던 것.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일단 진단을 예. 정책의 책임자로서 하고 예. 계시다. 이건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입니다. 예.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건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느냐, 뭐 왜 성공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떠나서 실패를 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, 즉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5년간 최소 94차례 94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오늘 뭐 제 책 소개보다는 아마 그게 더 궁금해서 저를 둘 다 궁금합니다. 했으리라고 봅니다. 사실 그 대답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내용을 모릅니다. 내용을 저도. 모르신다는 그러니까 게? 이제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, 예. 그 발표된 내용 외에 적어도 저의 재임 기간에 무슨 숫자를 조작한다든가 뭔가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. 그게 첫 번째고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모르고, 두 번째 제가 수사 의뢰됐다고 하는데 사실 예.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그렇습니까? 예, 뭐 저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. 감사원에서는 아무 뭐 예, 공지가 그렇습니다. 근데 수사 의뢰됐다고 가정을 하고 예. 말하자면 곧 수사를 받게 될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네. 저는 무관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.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이 말씀은 저는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음흠. 왜곡된 수치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. 이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.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예. 어디까지의 사람들인가요? 글쎄 이제 그게 논란이에요. 감사원 발표에 보면 예. 그냥 뭐 이른바 BH, 요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청와대, 블루하우스. 청와대와 뭐 국토부가 압력을 가했다. 근데 사실 BH라는 범주 안에는 네. 대통령부터 행정관까지가 되어 있거든요. 그게 맞습니다. 아마 기자들도 감사원에 물어본 것 같아요. 도대체 누구냐 BH가. 네.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한데 정책 결정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, 예, 예.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고발되었다고 합니다. 예. 정책실장 4명 전원이 고발되었다고. 5년 동안 정책실장이 4명 명이었습니다. 있었는데 다 고발됐어요. 예, 고발이라기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수사 의뢰 되었다고 예. 언론에 봤습니다. 저도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. 만약 그 부분에 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겠느냐. 그다음에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통계가 30종류가 넘습니다. 네네. 그다음에
세계에서 유일하게 네. 주간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3기관에서 발표하는 예, 나라입니다. 예.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이제 왜곡시켰다고 하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네. 주간 동향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. 같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장 수치가 높게 나오는 실거래 가격을 네. 동시에 발표하고 있습니다. 음. 즉 같은 부동산원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. 그게 모든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. 아. 즉 동일한 기관에서 제일 높은 숫자도 발표하고 제일 말하자면 왜곡됐거나 낮다고 하는 숫자도 발표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조작의 실익이 있느냐. 더구나 국민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전국의 어떤 아파트 단지든 가격을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.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실익이 없다. 조작의 예, 실익이 없다. 실익이 이유가 없다. 예, 예. 이유가 없다. 이유가 없다. 자, 거기서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.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 당시를 좀 복기해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. 게다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20년 7월에 이렇게 말했죠.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% 올랐다.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아니 11%밖에 안 올랐다.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요? 이게 말이 됩니까?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. 예, 안타깝습니다. 사실은 아마 장관께서도 뭐 여러 수치 중에 그 수치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한 뭐 정확하게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거래가도 있습니다. 예. 그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오거든요. 그럼 김현미 장관이 다른 수치, 그러니까 조금 낮은 수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뭐 그걸 조작이 이제 아니라 아마 뭐 발표한 거 예. 하게 된 것 같죠. 그러니까 지금 그 30개의 부동산 관련 여러 통계들 중에서 하나가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왜곡됐다 예. 하는 이야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가 왜곡 실제로 됐다면 저는 책임이 상당히 있다.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. 하나라도 왜곡됐다면 예, 하나라도 그럼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죠. 예. 저희가 여러 통계들이 있고 그 통계가 이제 왜냐하면 방법론이 다르고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아무리 낮게 나오는 수치라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뭐 왜곡을 지시했거나 요구했다면 그건 응분의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봅니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그 94번의 뭐 그 실무진들 사이에 저게 있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 주간 동향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통계입니다. 그야말로 동향 통계이지 네, 네. 맞아 확정 통계로 보기가 어려운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네. 있고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걸 이용하는 이유는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뭐 반론들입니다. 감사원은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. 특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이 한국부동산원 노조다. 노조에서 우리가 이런 자꾸 압박을 받는다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, 뭐 녹취록 이런 걸 확보했대요. 예를 들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.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이런 거 받았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. 뭐 이런 걸 다수 받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예, 뭐,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. 예,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사실은. 예, 근데 이게 또 방송에서 제가 놀랐다는 게 뭐 저는 몰랐고 부인한다 이렇게 또 될까봐 혹시 수사 의뢰받은 검찰에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우리 예. 진행자께서 예, 예. 돌발 질문하신 건데요. 예. 실제 몰랐고요. 다만 저는 그럼에도 그 상황을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. 왜 변호하고 싶냐 하면 그 이 주간 동향이라는 통계 자체가 네. 말하자면 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표본 전국에 한 3만 개를 놓고 네.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따져보는 건데
부정확할 소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다 예. 보니까 아마 제 짐작에는 또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이게 정확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저는 왜곡이 아니리라고 믿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뭐 설령 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예, 예. 저는 그에 대한 뭐 상응하는 뭐 책임이 있다면 저는 져야 되고 또한 국민들께 어쨌든 이런 일로 뭔가 불신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데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는 또 사죄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참 안타깝고 예, 또한 예. 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국토부 직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였고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부동산에서 작성 중인 통계 자료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청와대가 이 자료를 중간에 부동산원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. 실제로 자료를 미리 받아봤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예, 있어요? 그건 뭐 명백히 저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. 예. 저도 아는 문제이고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설령 제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같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동향 자료로 봤습니다.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현장의 중개사들을 다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. 부동산원에는 전국의 조사원들이 사실상 배치되어 있는 있죠. 셈이니까 그렇죠.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걸 중간에 한번 받아본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라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. 즉 뭐 원칙이나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선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 글쎄 뭐 불법이다 아니다를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. 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본 취지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냐. 이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더구나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좀 실장님 보시기에는 전 정부 죽이기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벌어지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세요? 그런 의심도 드세요? 뭐 그렇게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 문재인 정부를 사죄하러 온 마당에 그러나 지금 뭐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수사와 압박을 받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. 뭐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.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에도 크게 장애가 될 겁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싸울 대상은 전 정부가 아니고 바로 이 심각한 경제 상황입니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번에 수사 의뢰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결국 뭐 몸통은 그쪽을 겨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. 저는 그런 인상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치 감사라고 확신합니다. 그냥 감사는 감사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누군가 뭐 BH 또 언론에 계속 흘려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 감사의 오해를 받기에 적절하다,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한 40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40초 안에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. 아니 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. 뭡니까? 예, 문재인 정부 정책 그렇게 비판하셨죠? 예.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. 그러면 제발 이념 타령하지 마시고요. 실질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점수를 주신다면 A, B, C, D? 안 매기겠습니다. 점수 책정 불가? 아닙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렸죠. 실장님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
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